시장 끝 골목 작은 양복점과 분식집 사이엔 오래된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그림자,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식의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지 않기로 한 이야기. 인천 중구의 오래된 재래시장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반쯤 열린 셔터 아래 가게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었고 시장 안쪽엔 사람 손길 닿은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죠. 문혜성 씨는 그곳에서 양복 수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일은 평생을 바늘과 실에 의지해 살아온 손끝은 주름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지요. 그의 가게 옆에는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그저 떡볶이라 적힌 붉은 천막이 바람에 찰랑거리는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는 늘 똑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와 말없는 눈빛을 가진 여인, 이금자 씨. 66. 매일같이 혜성 씨는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며 분식집 쪽으로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어묵 국물을 끓이고 있었지요. 둘 사이엔 특별한 인사도 없었지만 그 짧은 눈맞춤 하나에 혜성 씨는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하루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혜성 씨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묵 한 그릇과 따끈한 떡볶이를 주문하며 말했죠. 어묵 국물이 오늘은 유난히 향이 좋네요. 금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손길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시장통은 늘 사람 냄새가 진했지만 그날따라 왠지 낯선 기류가 돌았습니다. 혜성 씨가 먹고 있는 사이 뒤편 테이블에 앉은 단골 손님 하나가 슬쩍 고개를 돌려 속삭이듯 말했지요. 저 양복쟁이 아저씨, 요즘 분식집 여자한테 꽂혔나 봐. 몰랐나? 저 여자 옛날에 밤일했던 사람이래. 지금도 가끔 돈 받고 어르신들 상대한다더만. 술 기운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말인지 그 한마디가 혜성 씨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눈길이 금자 씨의 손끝에, 표정에, 숨결에 머무르게 되었죠. 그날 이후 혜성 씨는 더욱 자주 그녀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어묵 한 그릇, 떡볶이 조금. 변명 같은 안주였죠. 하지만 말은 자꾸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거였을까? 며칠 후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혜성 씨는 다시 분식집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김이 나는 국물을 건넸고 혜성 씨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금자 씨, 내가 괜한 말일 수 있는데 시장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예전 일에 대해. 금자 씨는 말없이 멈춰 섰습니다. 국자가 담긴 냄비 위로 김이 피어올랐고 그 김 사이로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에 묻은 소스를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이젠 그만 오세요. 여긴 그런 말 들으러 오는 곳 아니니까요. 말끝을 흐리던 그녀는 등을 돌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더는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혜성 씨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분식집은 굳게 닫힌 문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던 혜성 씨는 습관처럼 그녀의 가게를 바라보다 한숨만 내쉬었죠. 이틀, 사흘, 닷새 일주일이 지나도록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심했습니다. 금자 씨가 어디로 갔는지, 왜 가게를 닫았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성 씨는 밤마다 가슴이 쿡쿡 찔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실수 하나가 그녀를 밀어낸 건 아닌지. 골목 어귀 양복점 앞에 서 있는 혜성 씨의 눈빛은 슬픔과 후회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 때문에 떠난 건 아닐까. 그리고 그날 밤 혜성 씨는 결심합니다. 그녀를 찾아 나서야겠다고요. 분식집 불이 꺼진 지 열흘째 되는 날, 문혜성 씨는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같이 들리던 국물 끓는 소리, 익숙했던 그녀의 손길, 말없이 마주치던 눈빛 하나까지. 모든 게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듯 했지요. 그는 시장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금자 씨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대부분은 어깨를 으쓱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그 여자? 뭐, 그런 사람들 원래 떠도는 법이지. 정들이면 손해라니까요. 그 말에 혜성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금자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자신이 저지른 말 한마디가 결국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뼈처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혜성 씨는 그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여긴 그런 말 들으러 오는 곳 아니니까요. 그 말 속 어딘가 힌트가 숨어 있을 것 같았지요. 분식집 안을 조심스레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로 앞에는 작은 메모장이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밀린 밀가루값 슈퍼. 다음 주까지. 혜성 씨는 이 메모를 단서 삼아 시장 한켠 작은 슈퍼를 찾았습니다. 슈퍼 주인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분요. 며칠 전 와서 밀린 거 싹 갚고 가셨죠. 어디 간다곤 안 하시던데요. 허리 안 좋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허리. 혜성 씨는 문득 과거 금자 씨가 허리를 잡고 인상을 찌푸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녀가 사라진 건 단순한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시장 뒷골목에 있는 구청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대며 혹시 이금자 씨라는 분이 최근 진료 상담이나 복지 지원을 받으셨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외곽 쪽 임대주택 쪽에 계시다는 말씀은 들은 적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시던 얘기입니다. 혜성 씨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센터를 나왔습니다. 외곽의 임대주택 단지. 막연한 단서였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옷을 챙겨 입고 전철을 타고 인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아니었고 길은 낯설고 바람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단지 앞 슈퍼, 공원 벤치, 약국, 마을버스 정류장. 그는 하나하나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금자 씨라는 분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몇몇은 아예 그를 수상쩍은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지요. 날은 어둑해지고 고단한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한 골목 끝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보던 앞치마 대신 베이지색 스웨터와 분홍빛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혜성 씨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금자 씨였습니다. 그녀 역시 혜성 씨를 발견하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혜성 씨는 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눈가가 화끈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가게가 닫혀 있어서 걱정도 되고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습니다. 금자 씨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옆으로 넘기며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진심으로 화가 났어요. 누구보다 조용히 살고 싶었고 누군가 날 의심하지 않길 바랐거든요. 혜성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자 씨는 한숨을 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래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내긴 그러네요. 그 말에 혜성 씨는 고개를 숙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조금 매서웠지만 가슴 한켠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금자 씨의 집은 단층 임대주택 단지 안 골목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지만 정갈한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전기장판 위에 담요가 곱게 개어 있었고 한쪽 벽장 위로는 약봉지와 파스, 생강차 티백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내온 고단한 시간이 그대로 묻어나는 풍경이었습니다. 금자 씨는 커피 믹스를 2개 꺼내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입이 심심하시면 유자차라도 드릴까요? 아닙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둘은 마주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혜성 씨는 어색하게 머뭇거렸습니다. 무언가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금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궁금하셨죠? 혜성 씨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은 빚만 남기고 사라졌고 어린 딸 하나 없고 시장에서 새우튀김 튀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삶이 그렇더군요. 밥값조차 없을 때가 생기고 딸아이 학비가 밀릴 때면 선택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 누가 그랬죠? 자기 친구 모임 나와서 술만 따라주면 용돈벌이 된다고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학원비 밀렸다는 소리 듣고 그냥 나가게 됐어요. 혜성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어쩐지 칼날처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몸을 판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한번 낙인이 찍히면 세상은 그걸 평생 따라붙더군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누군가는 뒤에서 수군대요. 밤에 나가는 여자, 지저분한 여자라고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시장 골목에 조그만 분식집 열고 조용히 눈치 안 보고. 그런데 혜성 씨까지 그런 말을 꺼내시니까 너무 서러웠어요. 그 말에 혜성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말 믿고 직접 확인하려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말했는지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됩니다. 금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내 사정을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혜성 씨 앞에서는 그냥 말하고 싶었네요. 사람이 외로우면 자꾸 마음이 새는가 봐요. 그녀는 웃는 듯 말했지만 눈가에는 이슬처럼 고인 눈물이 있었습니다. 혜성 씨는 무언가 조심스레 꺼내들었습니다. 마트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감귤 2봉지와 꿀 1병, 그리고 파스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봐오다가 보니 감기 걸리신 것 같아서요. 별건 아니지만요. 금자 씨는 입을 다물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누가 저 위에 뭘 사다 주신 것 같네요. 그녀는 조심스레 과일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공기가 맴돌았고 그 공기 속에는 어색함보다 따뜻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혜성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자 씨, 내일 병원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허리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금자 씨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혼자 가는 병원보다 같이 가는 길이 덜 쓸쓸할 것 같네요. 그 말에 혜성 씨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여기로 오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가운데에는 아주 오래된 골목, 어귀에서 피어난 작은 연민과 따뜻한 애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혜성 씨는 전철 첫 차를 타고 인천 외곽 임대주택 단지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와 검정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과일은 전날보다 더 신선한 걸로 골랐고 봉투 안엔 두툼한 무릎 담요와 목도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 겨울바람에 금자 씨가 추울까봐 밤새 고민했었지요. 예정보다 이른 시간, 현관문 앞에 선 혜성 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금자 씨는 살짝 화장을 한 채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 코트에 검은 머플러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분식집에서 보던 수수한 차림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기다리게 했으면 어쩌나 걱정했네요. 아닙니다. 제가 일찍 왔습니다. 바람이 좀 불길래요. 이거, 목도리 하나 가져왔습니다. 혜성 씨는 쑥스러운 듯 목도리를 내밀었고 금자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고마움과 낯설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타고 대도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에 흘러가는 가로수, 주황빛 태양, 시장 골목과는 전혀 다른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척추 전문의 사진과 디스크 모형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의 기침 소리와 이름을 부르는 안내방송이 반복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혜성 씨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허리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금자 씨는 손을 모은 채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오래 서 있고 무거운 냄비 들고 쭈그려 앉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 보니 어느 날은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허벅지까지 저리더라고요. 의사는 뭐라 하던가요? 그냥 수술밖에 답이 없대요. 디스크가 너무 나빠져서 약으로는 이제 한계라네요. 그 말에 혜성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간호사가 금자 씨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살짝 긴장된 표정으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성 씨는 대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희미하게 그를 감쌌고 그는 한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도 많이 아팠었지. 그땐 옆에서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이번엔 조금이라도 뭘 해봐야겠지.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금자 씨가 나왔습니다. 표정은 무겁고 입술은 질끈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수술 하라고 하네요. 근데 비용이 너무 크대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혜성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수술비를 어떻게든 마련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미룰 수 없는 문제잖아요. 금자 씨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요? 저 혼자도 아니고요. 그 말에 혜성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병원에 온 사람끼리는 함께 고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자 씨는 눈가를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보다 더 큰 위로가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 문혜성 씨는 매일 아침 금자 씨의 집 근처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같이 시장에 가고 함께 국을 끓이고 점심엔 단둘이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먹었지요.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오가는 눈빛과 기척만으로도 마음이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혜성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자 씨, 그 가게 다시 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금자 씨는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매일 생각했어요. 다시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겁이 났어요. 다시 또 수군거림이 시작되진 않을까 싶어서요. 그 말에 혜성 씨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은 언제나 있지요. 그럼에도 맛있는 떡볶이 한 그릇에 마음 놓는 손님은 또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금자 씨는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시장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가게 철문 위엔 바람에 찰랑거리는 낡은 천막이 반쯤 젖혀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금자 씨는 혜성 씨와 함께 오래 닫혀있던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먼지와 눅눅한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은 오히려 단단해 보였습니다. 우선 벽부터 닦죠. 후라이팬은 새로 사야겠어요. 혜성 씨는 앞치마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바닥 맡겠습니다. 오래된 기름때는 남자 손이 더 낫죠. 둘은 묵묵히 움직이며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갈수록 가게 안은 제 모습을 찾아갔고 그녀의 표정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다시 간판 불이 켜지던 날. 가게 앞에 동네 어르신 몇몇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금자씨. 몸 괜찮아?
금자 씨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혜성 씨는 조용히 안쪽 테이블에서 김을 피우고 있는 오뎅 국물을 떠올렸습니다. 그 국물은 분명 예전보다 더 깊고 따뜻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스며들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온도, 그리 화려하지 않은 공간. 그러나 그들의 눈빛 속엔 작은 불씨 하나가 따뜻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금자 씨, 오늘 손님 생각보다 많았죠? 그러게요. 무섭게만 느껴졌던 이 골목이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 이 골목이 원래 그랬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고 사람이 없으면 바람만 붑니다. 혜성 씨의 말에 금자 씨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 시간 억눌러온 슬픔을 눌러주는 한 줄기 햇살 같았습니다. 그날 밤 골목길을 걸으며 혜성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금자 씨가 다시 문을 열었으니 내 마음도 조금씩 열어도 되겠지요. 겨울 골목의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봄날보다 따뜻했습니다. 분식집 문이 다시 열린 지 한 달. 이금자 씨의 가게는 다시 사람들의 발길로 채워졌습니다. 겨울 날씨 탓에 뜨끈한 어묵 국물과 떡볶이를 찾는 이들이 많았고 동네 어르신들은 옛날 맛 그대로야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건 금자 씨였습니다. 예전보다 말수는 조금 늘었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피해 다니는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이 골목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 곁엔 늘 문혜성 씨가 있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가게를 들렀고 어묵 국물에 계란 하나 얹어달라며 앉아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양복 수선을 끝낸 후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갖다 주기도 했지요. 둘 사이엔 말없는 배려가 오갔고 손끝 닿는 거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그날도 가게가 문을 닫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금자 씨는 주방 정리를 하다 말고 묻습니다. 혜성 씨,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들르세요? 혜성 씨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 가게 국물이 맛있어서요. 그 말에 금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혜성 씨가 와서 맛있게 먹어주니까 더 잘 끓이게 되네요. 그녀는 어색한 듯 웃으며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 혜성 씨는 마음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금자 씨, 이제는 그냥 손님으로만 오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밥 짓고 같이 장 보고 같이 웃고 싶어요. 남은 날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따뜻할 것 같아서요. 금자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 손으로 앞치마를 잡고 있던 그녀는 고개를 들어 혜성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성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을 느껴본 건 처음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혜성 씨가 가게 앞에서 금자 씨를 기다리던 중 낯익은 얼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양복점 근처를 떠났던 그의 아들, 문재호 씨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그러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짜야? 그 여자랑 같이 산다는 소문, 그게 전부 사실이야? 혜성 씨는 말없이 아들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다고. 이제 그런 여자까지. 그만해라. 사람에겐 누구나 사정이 있는 거다. 사정? 밤에 어떤 사정이었는지 아버지가 알기나 해. 그 순간 혜성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금자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내가 아는 얘기는 다 허튼 소문일 뿐이야. 그리고 설령 그게 일부 사실이라 해도 그 삶을 비난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 재호 씨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 여자가 엄마 대신 아버지 옆에 선다고. 난 그걸 인정 못해.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그러면 다시 연락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저도 제 삶 살겠습니다. 그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처럼 찬 기운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혜성 씨는 금자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괜한 짐이 된 것 같네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날들 중에 이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그러셨으면 합니다. 금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마음 한켠이 시리네요. 가끔은 과거가 내 인생을 발목 잡는 족쇄처럼 느껴져요. 혜성 씨는 그녀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 놓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 손만큼은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그 밤 작은 분식집 안에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약속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이 다시 문을 연 지 2달. 이금자 씨의 가게는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어묵 국물의 김이 유리창을 뿌옇게 만들고 떡볶이 냄새에 이끌린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입소문은 따뜻한 국물만큼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옛날에 말이 많았지. 밤에 어디 나갔다 들어왔단 얘기도 있고. 근데 요즘엔 그 양복쟁이 할아버지랑 붙어 다닌다더라. 아니, 아무리 외롭다 해도 그 나이에 저렇게 대놓고 살면 안 되는 거 아냐? 속삭임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금자 씨는 다시 조심스러워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이 모두 빠진 시간. 그녀는 김이 빠진 어묵 국물을 덜어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세상은 변하지 않는구나. 마침 문을 열고 들어온 혜성 씨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힘드셨나 봅니다. 금자 씨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다시 이런 시선 받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예상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참 얼얼하네요. 혜성 씨는 조용히 주방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꺼내든 말. 제가 말했지요. 이 손 놓지 않겠다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자 씨가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너무 지치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더 앞장서겠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혜성 씨가 왜 대신 싸우세요? 이건 결국 제 삶의 그림자니까요. 제가 감당해야지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물에 젖은 종이처럼 흐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이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상추를 고르고 있는데 뒷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양복집 아저씨. 요즘엔 떡볶이집 여편네랑 산다며. 아이고 이 나이에 연애질도 참 대단해요. 비웃음 섞인 조롱이 쏟아졌고 혜성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추 2단을 더 챙기고 금자 씨의 팔을 잡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금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따라왔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문을 닫고 난 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혜성 씨,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사람들 너무하잖아요. 혜성 씨는 한참을 멈춰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라는 건 때로는 칼보다 날카롭고 돌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맞서서 더 큰 소리를 내는 건 결국 그들과 다를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불을 덮듯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갑시다. 이 골목에, 이 삶에 부끄럽지 않게요. 금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러면 언젠가는 사람들도 달라지겠지요. 둘은 그렇게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말들은 날카롭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두 사람의 걸음만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골목에는 바람이 불었지만 분식집 안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두 사람의 결심이었을 겁니다.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는, 그리고 외면당해도 외롭지 않겠다는. 겨울이 지나고 시장엔 봄 기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앞 나무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고
골목마다 따뜻한 햇살이 깃들었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이금자 씨의 분식집은 여전히 북적였고 문혜성 씨의 양복점에도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어느새 둘의 모습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금자 씨. 오늘은 혜성 씨가 안 보이네요. 양복점에 일감이 좀 들어왔나 보지요. 그런 말을 듣고도 금자 씨는 더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요즘 아주 바빠요. 점심도 못 먹고 간다니까요. 그녀의 말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 둘이 참 보기 좋아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은 호기심에서 응원으로, 비난에서 존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시장 골목에선 조용히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정리를 마치고 난 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골목 끝을 물들릴 때 혜성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금자 씨,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마음속에 천천히 무르익던 질문이기도 했지요. 지금처럼 그냥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금자 씨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처럼 천천히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인천 바닷가 외곽에 자리한 조그만 주택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단층집. 창문 너머로 햇살이 고요히 들어오고 작은 마당에는 장독 하나와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바닷바람도 불고 시장도 그리 멀지 않네요. 좋네요. 이 집. 봄 내내 같이 꽃 심어도 되겠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이삿짐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혜성 씨는 양복 틀을 챙기고 금자 씨는 주방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올 때면 함께 웃었고 오래된 컵 하나에도 추억을 얹었습니다. 이사 후 첫날 밤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두 사람은 소박한 만찬을 나눴습니다. 어묵국과 김치전, 그리고 막걸리 한 사발. 별것 아닌 저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축복이었습니다. 혜성 씨,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나란히 앉아 별을 보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금자 씨, 이 나이에야말로 별을 볼 줄 아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서로의 눈가에 있는 주름마저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 대신 앞으로 걸어갈 내일을 품에 안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사람들의 말이 또다시 흔들어도 그들에겐 함께한 지금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봄날, 바닷가 마을 골목 끝, 조그만 집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세상 끝 어딘가에서 그렇게 두 사람은 지금껏 외로웠던 마음에 온기를 지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때가 없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품고 싶은 봄이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늦은 인생의 길, 우리도 언젠가 그 길 위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양복점 옆 그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